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르신들께 오늘 저와 함께 여정을 떠나고 싶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으로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준 가장 소중한 보물 중 하나에 귀 기울이고 이해하기 위한 여정입니다. 그것은 바로 눈입니다. 자,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한국의 평화로운 시골에서 펼쳐지는 해, 진력을 상상해 보세요. 늦은 오후의 햇살은 더 이상 거칠지 않고 꿀처럼 부드럽고 황금빛으로 물듭니다.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곡선 기와지붕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익숙한 마을길에 따뜻한 카페트를 깔아줍니다. 공기가 너무나 상쾌합니다. 저 멀리서 나무가 스치는 소리와 아이들이 서로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마음속 깊은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다는 안정감과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일몰이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그것은 곧 밤이 온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빛은 서서히 사라지고 어둠이 모든 것을 뒤덮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신사숙녀 여러분? 그런 일몰이나 이른 아침에 막 잠에서 깨어났을 때 마치 눈 위에 안개가 낀 듯한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안개는 바깥 날씨가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모든 것을 희미하게 만들고 덜 선명하게 만듭니다. 비 오는 날과 햇살 속에서 함께했던 연인의 얼굴을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 눈을 가늘게 뜨게 만듭니다. 좋아하는 신문이나 책의 선들이 춤추듯 움직이다가 비에 젖은 수채화처럼 흐릿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막연하고 이름 모를 두려움이 마음속으로 스며듭니다. 언젠가는 손주의 맑은 미소를 더 이상 선명하게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가 당신 품에 안길 때 반짝이는 눈을 더 이상 구분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가에 잔잔한 주름과 눈가의 잔주름, 평생의 희생과 헌신의 흔적이 바랜 이미지로만 남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장미처럼 밝은 붉은색과 데이지처럼 밝은 노란색으로 물든 집 앞 작은 정원이 잿빛의 생기 없는 얼룩으로 남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이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세상이 점차 짙은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말까 봐 두려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학처럼 건조한 방식으로 질병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들로서, 손주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은 단순히 보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눈은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눈은 살아있는 기억의 기록 보관소입니다. 두 편의 슬로우 모션 영화처럼 한 사람의 삶의 모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눈은 고향의 푸른 들판과 수십 년에 걸친 나라의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그 눈은 파트너의 첫 모습을 보았고 지금도 매일 그 모습을 따라갑니다. 그 눈은 이별과 상실의 나날에 고통과 후회의 짜릿한 눈물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은 기쁨으로 반짝이며 아이들이 태어난 날 가족 모임에서 속눈썹이 오그라들 때까지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이미지, 모든 기억, 행복하든 슬픔이든 그 눈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들은 유산이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그러므로 그 소중한 빛의 원천을 보존하려는 당신의 관심은 전적으로 정당합니다. 그 관심은 약함이 아니라 삶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며 당신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존하기 위한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최고로 여겨지는 것을 찾습니다. 녹색 채소, 과일, 채소를 많이 섭취하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그것들은 자연의 선물이며 비타민과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한국 음식은 항상 채소의 색깔로 가득 차 있고 정성껏 차려진 반찬들은 자연과 건강에 대한 존중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잔개를 만드는 조용한 위협, 조용히 기여하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바로 그것에서 비롯된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우리가 매일 먹는 신선하고 익숙한 채소에서, 우리가 여전히 건강한 삶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요리에서,
조급하게 당황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이것은 자연의 선물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은 잘못이 없습니다. 푸른 채소, 통통한 과일, 그것들은 여전히 훌륭한 생물입니다. 문제는 그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그들을 선택하고 결합하고 소비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에 있습니다. 좋은 친구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면 때로는 선의의 행동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의 대화에서 우리는 모든 가정에 부엌에 있는 매우 친숙한 5가지 친구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우리가 매일 보고 먹는 채소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우리 삶에서 제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더 현명하게 친구가 되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숨기고 있는 비밀, 즉 현명하게 다루지 않으면 오랜 세월에 걸쳐 약해진 우리 눈에 의도치 않게 짐이 될 수 있는 양면적인 특징들을 함께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은 금지가 아닌 이해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여정이 끝나면 여러분의 손에 귀중한 빛의 원천을 보호하는 열쇠가 쥐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매일매일 이 세상이 항상 여러분의 눈앞에 선명하고 밝게 나타날 것입니다. 첫 번째 친구, 활력과 영양을 상징하는 짙은 녹색 채소, 시금치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시금치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시금치나물 없이는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없을 겁니다. 시금치나물은 간단하면서도 세련된 반찬입니다. 싱싱한 시금치 줄기를 데쳐 향긋한 참기름과 마늘, 소금을 살짝 넣어 버무립니다. 시금치는 알록달록한 비빔밥, 깔끔한 김밥, 그리고 때로는 시원하게 데친 채소 요리로 등장합니다. 우리는 시금치를 좋아하는데 철분이 풍부하고 혈액을 보충하며 몸에 좋은 비타민이 풍부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연이 선사하는 녹색 에너지의 원천이자 채소의 왕으로 불립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이며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시금치는 진정한 영양의 보고입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보물처럼 시금치에도 강력한 문지기가 있습니다. 바로 옥살산입니다. 이제 옥살산이 집에 손님으로 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손님은 매우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를 사귀고 집에 있는 소중한 것들, 특히 칼슘을 포옹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시금치를 생으로 먹거나 제대로 조리하지 않고 대량으로 먹으면 이 옥살산이 대량으로 몸속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지나가는 대신 옥살산은 칼슘을 비롯해 몸에 꼭 필요한 철분, 마그네슘과 같은 중요한 미네랄을 잡아채기 시작합니다. 옥살산은 이러한 미네랄과 결합하여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없는 작은 모래알처럼 작고 불용성인 화합물을 형성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칼슘이 매우 풍부한 음식을 동시에 섭취하더라도 이 귀중한 칼슘의 대부분은 이 잡아내기 힘든 손님에 의해 갇혀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모래알이 쌓이면 신장 결석의 위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몸 전체에 소리 없는 미네랄 결핍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극도로 섬세하고 민감한 구조를 가진 우리의 눈은 이러한 결핍으로 인한 압력을 견뎌내야 하는 곳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눈의 수정체를 조절하여 초점을 맞추는 작은 근육이나 동공을 빛에 적응시키는 근육은 모두 원활하게 기능하기 위해 칼슘이 필요합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이러한 근육이 피곤해지고 느려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눈이 근거리 시력에서 원거리 시력으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입니다. 더 나아가 망막의 작고 섬세한 혈관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다. 미세한 옥살산 모래가 혈류를 따라 흐르면 미세한 손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극힘을 유발하여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밀 기계에 모래가 들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식되고 막히며 중요한 눈세포로 가는 결뇨와 균활유제 흐름을 방해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처음에 이야기했던 단계에는 갑작스러운 원인이 아니라 내면에서 조용히 침식되는 과정 때문에 조금 더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원인으로 넘어가 봅시다. 바로 우리에게 아주 가까운 친구, 따뜻함, 충만함,
그리고 친밀함을 느끼게 해주는 덩이줄기 식물입니다. 바로 감자입니다. 우리 중 달콤하고 짭짤하며 감칠맛 나는 감자조림이나 비 오는 날 바삭한 감자전을 마다할 사람이 있을까요? 감자는 위안을 주는 음식입니다. 저렴하고 조리하기 쉬우며 즉각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감자에는 비타민C와 칼륨이 풍부하여 건강에 좋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락함의 단점은 에너지가 빠르게 방출된다는 것입니다. 혈당을 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건강식품을 섭취할 때 당은 천천히 방출되어 부드러운 흐름을 만들어 몸에 꾸준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하지만 감자, 특히 감자튀김, 으깬 감자, 심지어 삶은 감자처럼 고도로 가공된 감자를 먹으면 마치 거대한 댐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엄청난 당의 파도, 혈당 쓰나미가 갑자기 우리 몸이라는 강으로 밀려듭니다. 우리 몸은 이 홍수에 대처하기 위해 공황 상태에 빠져 혈액에서 세포로 당을 이동시키려고 엄청난 양의 인슐린을 분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혈당이 급등했다가 갑자기 떨어지면 전신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은 가장 취약한 피해자입니다. 망막의 작은 혈관들을 마치 부드러운 강물도 견뎌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흙벽과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해마다, 달마다, 날마다 설탕 쓰나미에 끊임없이 시달립니다. 파도가 한 번 덮치고 또 다른 파도가 덮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벽은 닳고 취약해지고 약해지고 갈라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혈관이 손상되면 망막으로 체액이나 혈액이 새어나와 시야에 흐릿한 점, 즉 비문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뇨병과 인슐린 저항성의 가장 두려운 합병증 중 하나인 망막증으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경로입니다. 하지만 고혈당은 또 다른 위험한 영향을 미칩니다. 눈의 수정체를 생각해 보세요. 수정체는 수정처럼 투명해서 빛이 통과합니다. 하지만 혈액에 당분이 너무 많으면 이러한 당분자가 수정체의 단백질에 붙어 당화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마치 설탕에 열을 가하면 서서히 캐러멜처럼 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캐러멜층이 점차 쌓여 투명한 결정이 흐릿하고 불투명하며 딱딱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백내장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겪고 있는 질병입니다. 감자에서 나오는 것 보기에 무해한 당분이 우리 눈의 수정 유리에 소리 없이 균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름다움과 독특한 맛으로 칭송받는 화려한 한 쌍의 식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피망, 파프리카, 과 가지입니다. 이들은 가지과 솔러네이시라는 더 큰 식물군에 속합니다. 피망은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의 다양한 빛깔을 띠며 샐러드나 볶음 요리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윤기 나는 보라색 껍질과 부드럽고 스펀지 같은 속살을 가진 가지는 굽거나 튀겨 먹으면 맛있습니다. 가지는 비타민, 특히 비타민C와 항산화제가 풍부하여 활성산소 공격에 맞서는 신체의 전사입니다. 하지만 가지과에 속하는 이 식물들은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방어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충과 곤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솔라닌을 포함한 알칼로이드라는 화학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이 화합물은 작은 불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스파이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의 면역체계는 마치 정의 소방대와 같아서 아무런 문제 없이 이 작은 불꽃을 쉽게 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경우 면역체계가 더 민감해지거나 오랜 세월의 노동으로 인해 다소 피곤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소방대는 이전처럼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알칼로이드 불꽃이 체내에 유입되면 완전히 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조용히 작은 불꽃, 즉 만성염증지라고 부르는 타오르는 불길을 만듭니다. 이것은 즉시 느낄 수 있는 급성 통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숨겨진 불편함, 몸에 열이 나는 느낌, 관절 통증으로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증상을 화병시라는 개념과 연관 짓습니다. 화병은 억압에서 비롯된 질병으로 몸 안에서부터 불타오르는 내면의 불길입니다. 그리고 이 타오르는 염증은 눈의 최대의 적입니다. 눈 건강은 균형 잡히고 시원하며 수분이 충분한 환경에 달려 있습니다.
만성염증은 눈에 불어오는 뜨겁고 건조한 바람과 같습니다. 눈 표면을 덮고 있는 보호 눈물막을 약화시켜 건조함, 자극, 자결감, 피로를 유발합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이 염증은 망막, 특히 시력의 중심인 황반의 섬세한 세포를 약화시킵니다. 또한 드루젠이라는 노폐물 생성을 촉진하는 독성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는 노인성 황반 변성 AMD의 초기 징후입니다. 이 질환은 통증이 없지만 중심 시력을 서서히 침식시켜 글을 읽거나 얼굴을 알아보거나 세밀한 세부 묘사가 필요한 작업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피망과 가지의 선명한 색깔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시각적 정원을 파괴하는 불길에 의도치 않게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친구딘 황금빛 곡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류 농업의 역사와 함께 해온 옥수수입니다. 바로 옥수수, 복수수입니다. 여름날 뜨겁게 삶은 옥수수 속대의 향은 많은 사람들의 어린 시절 추억의 일부입니다. 볶은 옥수수차 한 잔, 옥수수차는 달콤하고 향긋한 맛을 지닌 많은 한국 가정에서 친숙한 음료입니다. 옥수수는 샐러드, 반찬에 사용되며 더 중요한 것은 옥수수 기름, 고과당 옥수수 시럽, 그리고 동물 사료의 형태로 현대 식품 산업의 거의 모든 분야에 스며들었다는 것입니다. 옥수수의 문제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매우 중요한 측면인 오메가-6 지방산과 오메가-3 지방산의 비율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는 우리 몸 안에서 건설 노동자와 수리 노동자 두 팀으로 여겨집니다. 들기름이나 고등어처럼 기름진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는 불을 끄는 팀과 깊은 회복 팀입니다. 이 팀들은 침착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작용하여 염증을 줄이고 노폐물을 청소하며 세포 구조를 유연하고 탄력 있게 유지합니다. 한편 옥수수와 옥수수 기름의 풍부한 오메가-6 팀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메가-6는 그 자체로는 나쁘지 않지만 침입자가 침입했을 때 경보를 울리는 것처럼 초기 면역 반응에 필수적입니다. 요점은 이상적인 식단에서 이 두 팀의 비율은 오메가-6에 유리하게 1 또는 1 정도로 균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옥수수 기름과 가공식품이 주를 이루는 현대 식단에서는 이 비율이 21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즉, 우리 몸에서 불을 일으키는 팀이 불을 끄는 팀보다 21로 더 많습니다. 그 결과 몸 전체에 만성 염증이 퍼져 끊임없이 불안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눈, 특히 망막은 이러한 불균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망막은 신체에서 오메가-3 지방산, 특히 DHA, 농도가 가장 높은 조직 중 하나입니다. 눈의 광수용체는 빛을 신경신호로 효율적으로 변환하기 위해 오메가-3로 만들어진 매우 유연하고 탄력 있는 세포막을 필요로 합니다. 몸에 오메가-6가 넘쳐나고 오메가-3가 부족하면 마치 튼튼하고 내구성 있는 재료 대신 깨지기 쉬운 벽돌로 정교한 집의 벽을 쌓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망막의 세포막은 딱딱해지고 염증에 취약해집니다. 청색광과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일상적인 공격에 의해 세포막은 더욱 약해집니다. 이러한 과정은 망막 세포의 변성으로 이어지며 이는 황반 변성의 근본 원인입니다. 눈에 공급되는 영양분은 눈에 보이는 장애물이 아니라 필수 지방에 보이지 않는 불균형으로 인해 차단됩니다. 이 불균형은 우리 삶에 옥수수와 옥수수 제품이 과도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더욱 심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5명의 친숙한 친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각자에게 사연이 있고 각자의 숨은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비난이 아니라 우리 몸의 작동 방식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경고입니다. 맞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존경하는 부모님들 중 많은 분들이 조금 당황하고 걱정하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부엌을, 익숙한 채소들을 다소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뭘 먹어야 할까요? 평생 함께했던 모든 음식을 포기해야 할까요? 라고 궁금해하실지도 모릅니다. 정답은 사니오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대화는 문을 쾅 닫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무지의 문 하나가 닫히면 지혜와 희망의 빛으로 가득 찬 또 다른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해결책은 극단적인 포기나 엄격한 금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책은 현명한 변화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손, 주부의 섬세한 손길, 오랜 세월 쌓아온 지혜에 달려 있습니다. 자, 함께 해결책의 정원으로 들어가 봅시다. 익숙한 식물을 뿌리째 뽑지는 않겠지만 현명하게 재배하고 가지치기하고 수확하는 법을 배워서 유익만 가져다주고 더 이상 위험은 주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황금률인 지혜로운 준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리의 마법입니다. 요리는 단순히 맛있는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순화하고 불쾌한 성분을 더 순한 성분으로 바꾸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친구 시금치와 그 까다로운 손님인 옥살산으로 돌아가 봅시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시금치나물이나 다른 요리를 준비하기 전에 간단한 단계만 거치면 됩니다. 시금치를 끓는 물에 약 1분간 데친 후 바로 건져내고 아름다운 녹색을 유지하기 위해 찬물에 담가두세요. 이 간단한 동작은 채소 줄기와의 부드러운 타협과 같습니다. 끓는 물은 끈적끈적한 옥살산을 대부분 씻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옥살산은 물에 잘 녹기 때문입니다. 이 까다로운 손님은 물의 흐름을 따라가 비타민과 섬유질과 같은 다른 귀중한 영양소를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이것은 많은 할머니와 어머니들이 옛날부터 어쩌면 본능적으로 해왔던 비밀이며 이제 우리는 그 이면에 숨겨진 과학적 지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단 1분만 데치면 대부분의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으므로 안심하고 영양가 있는 시금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감자와 그 혈당 쓰나미 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택과 조합입니다. 가능하다면 감자의 사촌인 고구마와 더 친해지세요. 고구마, 특히 자색 고구마는 혈당 지수가 훨씬 낮습니다. 고구마의 단맛은 거센 파도가 아닌 시원한 시냇물처럼 천천히 부드럽게 방출됩니다. 또한 섬유질이 풍부하여 소화를 늦추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 식사로 굽거나 찐 고구마는 하루 종일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감자의 맛을 여전히 좋아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조리 방법을 바꿔보세요. 튀기거나 버터에 으깨는 대신 찜이나 삶는 방법을 선택하고 씻은 후에는 껍질을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자 껍질에는 섬유질이 풍부하여 당이 혈류로 방출되는 속도를 늦추는 천연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은 감자만 먹지 마세요. 항상 녹색 채소와 생선이나 두부처럼 좋은 단백질 공급원과 함께 섭취하세요. 녹색 채소의 섬유질과 단백질이 함께 작용하여 그물들 형성하여 당분자가 위에 더 오래 머무르게 하여 혈류로 더 천천히 흡수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맹렬한 쓰나미를 잔잔하고 잔잔한 파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가지과에 속하는 알록달록한 피망과 가지는 어떨까요? 그들의 염증성 알칼로이드 불꽃을 어떻게 끄나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완전히 익히세요. 고온은 최고의 친구입니다. 굽거나 볶거나 끓이는 등 완전히 익히면 솔라닌과 같은 유해한 알칼로이드의 구조가 분해되어 무해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채소들을 생으로 거의 먹지 않습니다. 익히면 더 부드럽고 맛있어질 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해독제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 향긋한 구운 가지나 달콤하게 볶은 피망을 완전히 익혀 드세요. 이제 모든 것을 포괄하는 훨씬 더 중요하고 두 번째 황금률인 균형의 미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단일 물질이 아니라 수천 가지 요소의 조화로 작동합니다. 건강은 교향곡과 같아서 모든 악기에 조화로운 조화를 필요로 합니다. 한 악기가 너무 크게 연주되면 전체 곡을 망칠 수 있습니다. 즉, 슈퍼푸드라고 여겨지는 음식이라도 너무 많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 저녁 식탁은 무지개 그림처럼 꾸며야 합니다. 과일과 채소의 각 색깔은 서로 다른 영양소와 항산화제를 나타냅니다. 잎채소의 짙은 녹색, 토마토의 빨간색, 당근의 주황색, 호박의 노란색,
적양배추의 보라색 접시를 다양하고 생동감 있게 채우세요.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면 단일 채소에서 유해한 화합물을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균형의 기술은 앞서 언급한 부정적인 영향을 중화하는 균형을 잡는 효과가 있는 음식을 적극적으로 추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이 걱정된다면 다른 식사 때 멸치찜, 두부, 견과류처럼 흡수가 쉬운 식품을 통해 충분한 칼슘을 보충하세요. 감자로 인한 당분 섭취가 걱정된다면 다른 채소에서 섬유질을 더 많이 섭취하여 균형을 맞추세요. 특히 옥수수와 현대식물성 기름의 오메가-6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매일 우리 몸속으로 소방 역할을 하는 오메가-3를 적극적으로 초대해야 합니다. 들기름을 부엌에서 든든한 친구로 삼으세요. 나물 채소에 들기름 한 스푼을 섞거나 따뜻한 밥 위에 뿌리는 것은 작은 행동이지만 엄청난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고등어, 청어, 연어와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을 일주일에 최소 2번 섭취하세요. 호두도 매일 간식으로 몇 개씩 드세요. 이렇게 하면 신체의 질꾼들의 균형을 적극적으로 회복하고 눈을 보호하는 강력한 항염증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친숙한 친구들을 길들이는 방법을 배웠으니 눈을 위한 진정한 슈퍼히어로 스쿼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연의 보물인 이 음식들은 몸에 들어오면 파수꾼이자 헌신적인 수리공이 되어 밤낮으로 당신의 빛을 보호하고 키워줄 것입니다. 첫 번째 슈퍼히어로는 우아한 아름다움과 은은한 향을 자랑합니다. 바로 국화차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녁에 따뜻한 국화차 한 잔은 신경을 이완시켜줄 뿐만 아니라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전통 한의학에서 국화는 시원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탄찬민묵, 즉 간을 시원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간과 눈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독소로 인해 간이 뜨거워지면 눈이 건조하고 충혈되며 흐릿해집니다. 국화차를 마시는 것은 간에 시원한 물을 붓는 것과 같아 눈이 더욱 맑고 밝아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슈퍼히어로는 작지만 강력한 붉은 다이아몬드, 바로 구기자입니다. 수천 년 동안 구기자는 신장에 영양을 공급하고 정력을 증진시키고 간에 영양을 공급하고 시력을 개선하는 귀중한 약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현대과학은 이 붉은 열매에 제아잔틴과 루테인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아잔틴과 루테인을 안쪽에서 착용하는 천연 선글라스라고 생각해보세요. 이들은 망막, 특히 황반부에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으며 청색광 필터 역할을 하여 햇빛과 전자기기의 빛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민감한 광수용체 세포를 보호합니다. 매일 구기자 열매를 몇 개씩 먹으면 생으로 먹든 차로 우려내든 스튜에 넣어 먹든 시력센터를 튼튼하게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여름의 보석, 베리류입니다. 오디의 진한 보라색, 복분자의 진한 빨간색을 떠올려 보세요. 이 풍부한 색깔은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에 의해 생성됩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보호막이라면 안토시아닌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눈에 영양을 공급하는 작은 혈관벽의 유연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산소와 영양분이 각 눈세포에 원활하게 도달하도록 돕고 유해한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건강한 혈관계는 건강한 눈의 기본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슈퍼히어로가 있습니다. 흔한 채소나 허브가 아닙니다.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하고 친숙한 재료입니다. 바로 계란 노른자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계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되어 심장 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계란 노른자를 두려워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음식 속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계란 노른자는 위에서 언급한 루테인과 제아잔틴, 내인성 색소의 가장 풍부하고 흡수가 쉬운 천연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은 녹색 채소보다 계란 노른자에서 루테인과 제아잔틴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흡수합니다.
계란 노른자의 건강한 지방은 이 두 가지 귀중한 영양소를 눈의 황반까지 전달하는 분반체 역할을 합니다. 매일 아침 삶은 계란은 고품질 단백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매우 효과적인 눈 영양제이기도 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시력을 보호하는 길은 복잡하거나 비싼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 채소를 준비하는 방식, 선호하는 식용유의 종류, 저녁에 차를 끓이는 방식 등에서 시력을 보호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와 균형, 그리고 우리 몸에 대한 사랑의 길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눈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먹는지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눈은 영혼의 창이라고 불리며 그 말이 딱 들어맞습니다. 하지만 눈은 또한 거울과 같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한 거울은 우리 몸 전체의 건강과 정신적인 삶을 반영합니다. 뿌리가 썩은 나무는 푸른 잎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눈은 그것을 키우는 당긴 몸 전체가 건조함, 피로,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다면 밟고 막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식탁 너머로 시야를 넓혀봅시다. 이 소중한 빛의 근원인 눈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다른 매우 중요한 요소들, 즉 조용한 동반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간과되기 쉬운 요소는 수면입니다. 우리는 종종 수면을 단순한 휴식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수면은 그 이상입니다. 당신의 눈을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하는 한 쌍의 무용수라고 상상해 보세요. 눈은 가까이와 멀리 보기 위해 끊임없이 조절해야 하고 수백만 개의 이미지와 색상을 받아들이기 위해 몸을 뻗어야 하며 빛, 먼지, 건조한 공기와 싸워야 합니다. 밤이 되어 잠이 들면 두 댄서는 무대 뒤로 물러나 휴식을 취하고 회복합니다. 수면은 눈이 재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어둡고 고요한 수면 속에서 눈 근육은 완전히 이완되어 누적된 긴장을 모두 풀어줍니다. 안구 표면을 보호하는 얇은 실크층인 눈물막이 재생되고 보충되어 다음 날을 위해 눈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기적적인 청소 및 자가치유 메커니즘을 시작합니다. 세포는 작은 손상을 복구하고 낮 동안 축적된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합니다. 망막으로 가는 영양 공급 또한 더욱 효율적으로 됩니다. 깊고 충분한 수면은 영양가 있는 식사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숙면을 취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맑고 가벼워지는 것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반대로 하룻밤 불면증에 시달리다 보면 다음날 아침 눈이 건조하고 이물감이 느껴지고 무겁고 모든 것이 흐릿하게 느껴집니다. 이는 눈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이며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수면을 눈의 활력소로 삼으세요. 어둡고 조용한 수면 공간을 만들고 몸이 최대한 깊은 휴식 상태에 빠지도록 하세요. 두 번째 요인은 자연광과 자연과의 연결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눈은 부자연스러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TV를 보거나 휴대폰 화면을 보는 등 너무 오랫동안 가까운 물체를 응시하게 됩니다. 눈 근육은 한 자세로 고정되어 긴장과 피로를 유발합니다. 자연은 이러한 증상을 완화하는 간단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운동을 우리에게 선사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매일 몇 분만이라도 창가에 서 있거나 베란다로 나가보세요. 멀리 바라보며 눈에 휴식을 주세요. 지평선 너머의 산, 흘러가는 구름, 또는 짙은 녹색 나무를 바라보세요. 멀리 바라보면 눈 근육이 완전히 이완되어 가장 자연스러운 휴식 상태로 돌아갑니다. 과학에 따르면 나뭇잎의 녹색은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눈의 피로를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색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하나하나를 따라가 보세요. 눈에 부드러운 마사지를 받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햇살이라는 선물을 잊지 마세요. 강렬한 한낮의 햇살이 아니라 부드럽고 따뜻한 아침 햇살입니다. 태양을 직접 바라보지 않고 이른 아침 햇빛에 몇 분만 노출되면 우리 몸은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는 뼈와 관절에 좋을 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를 조절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신체가 만성염증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성염증은 우리가 많이 이야기해 온 적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간단해 보이지만 모든 생명의 기초입니다. 바로 물입니다. 우리 몸의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세포와 기관은 원활하게 기능하기 위해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섬세하고 섬세한 구조를 가진 눈은 탈수에 더욱 민감합니다. 우리 몸을 나무라고, 눈을 가지에 핀 섬세하고 아름다운 꽃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나무에 물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날까요? 나무가 어떤 징후를 보이기도 전에 잎과 꽃이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물이 부족하면 안구 표면을 보호하는 눈물막이 얇아지고 빠르게 증발합니다. 이것이 노인에게 매우 흔한 질환인 안구건조증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눈이 따갑고 화끈거리고 피곤하고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날 수 있습니다. 몸에 수분이 충분하면 눈이 촉촉해집니다. 눈으로 가는 혈류량도 줄어들어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산소와 영양분을 원활하게 운반합니다. 그러니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물 한 잔을 곁에 두고 하루 종일 조금씩 마시세요. 내면의 시각적 정원대 물을 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요인은 스트레스와 감정입니다. 눈은 영혼의 창이라고 말했잖아요. 이는 단순한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영혼이 고통받을 때 눈은 그 결과로 직접적인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화병이라고 부르는 오랫동안 지속되는 슬픔, 분노, 불안, 혹은 억눌렸던 좌절감은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신체에서 실제적인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는 경고 신호를 보내고 몸은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러한 호르몬은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혈압을 상승시키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또한 온몸에 염증을 부채질합니다. 이제 눈과 연결해 봅시다. 만성고혈압은 망막에 작고 연약한 혈관벽에 엄청난 압력을 가하여 혈관이 터지거나 누출되게 합니다. 수축된 혈관은 눈의 세포에 도달하는 귀중한 혈액과 산소의 양을 줄입니다. 그리고 만연한 염증은 황반변성과 다른 안과 질환을 가속화하는 독성 환경을 조성합니다. 보시죠. 분노, 해결되지 않은 불안이 매일 조용히 눈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적인 삶을 돌보는 법을 배우는 것은 눈을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내쉬는 법을 배우세요. 이 간단한 행동은 뇌에 모든 게 괜찮아, 안전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스트레스 호르몬을 즉시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510분만이라도 명상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파트너, 자녀, 또는 가까운 친구와의 진솔한 대화는 억눌린 에너지를 발산하여 몸 안에서부터 타오르는 화의 불길로 변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눈물을 흘리고 눈을 진정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눈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명한 식사, 깊은 수면, 자연과의 조화,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평화로운 마음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존경하는 어르신들께 오늘 우리의 여정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밭을 함께 걸으며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더 현명하게 요리하는 법을 배우고 균형 감각을 익히고 눈으로 직접 슈퍼히어로 팀을 만났습니다. 또한 저녁 식탁 너머로 잠, 자연, 식수, 그리고 평화로운 마음 또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처음 느꼈던 혼란스러움이 사라지고 대신 자신감과 이해심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딱딱한 금지사항 목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두려움을 퍼뜨리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진심 어린 초대입니다.
자신의 몸에 더 깊이 귀 기울이라는 초대입니다. 자연의 선물인 음식을 존중과 이해심을 가지고 대하라는 초대입니다. 소중한 생명의 빛을 지키는 힘은 멀리서 온 마법의 약이나 값비싼 치료법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늑한 부엌에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수만 끼의 식사를 준비한 당신의 숙련되고 성실한 손길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찬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기적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몸은 인간이 만든 어떤 기계보다 위대하고 지능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몸은 항상 건강하고 균형 잡히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조용히 수리하고 회복하고 재생하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우리 몸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임무는 우리 몸의 좋은 아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 필요한 적절한 도구와 권료를 제공하고 더 중요한 것은 쓰레기를 버리고 우리 몸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놓는 것을 멈추면 우리 몸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금 스스로의 조화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당장 바꿔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지 마세요. 가장 큰 변화는 항상 가장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시작하세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나물을 섞기 전에 시금치 한 줌을 끓는 물에 데쳐보세요. 다음 식사부터 시작해보세요. 튀긴 감자 대신 달콤하고 향긋한 구운 감자를 먹는 거예요.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따뜻한 국화차 한 잔을 끓여 향긋한 향을 맡으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세요. 휴대폰을 스크롤하는 대신 말이죠. 물방울처럼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방울이 모여 큰 물줄기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물줄기가 안개를 걷어내고 당신의 눈에 맑고 시원한 기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당신의 눈이 항상 밝은 별이 되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따뜻함과 지혜를 전할 길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소를 더 선명하고 오래도록 보고 좋은 책을 더 많이 읽고 정원에서 피어나는 계절을 지켜보세요. 앞으로의 시간이 빛과 기쁨, 그리고 깊은 마음의 평화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